네, 다들 책 피시고 부등식 활용 나갑시다. 하미 씨? 저 진도 나갈 건데요? 어이! 아우, 이제 어떡할까? 활용인데? 어?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못해서 문제를 해석 못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죠? 뭐 사실은 어렵다고 느끼면 어려울 수 있는 파트인데요. 조금 나오는 문제 유형의 스타일들이 매번 사실 엄청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문제들도 많고요. 조금 뭐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뭐 거수침 혹은 뭐 소금물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틀딱같이 풀면 되니까 네, 틀딱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근데 좋은 소식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소금물은 빠졌죠. 네. 그렇죠? 너무 좋죠. 예전에는 애들 소금물 가르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자, 필수 문제 1번. 그냥 여기는 어떤 뭐 개념 수업보다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1번 봅시다. 자, 우리가 활용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미지수. 그쵸. 첫 번째는 무조건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죠. 내가 결국 구하는 게 뭐냐 라고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를 미지수로 둬요? 어떤? 홀수. 여기에서는 홀수를 x라고 둘 건데 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자, 어떤 홀수를 x를 몇 배 한대? 5배 한대. 거기에서 어떻게 한대? 15를 뺀대. 자, 15를 뺀 수는 자, 처음 x에서 어떻게 한대? 처음 x의 2배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2x. 2배보다 작다. 2x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풀면 돼. 자, 이항하면 3x 될 거고 마이너스 15 이항하면 15 될 거고 그럼 x는 얼마? 5보다 작다 나오겠죠. 그럼 5보다 작은 홀수는 뭐가 있습니까? x? 1이랑? 네, 이렇게 될까요? 자, 이게 중등부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고등부 스타일로 조금 해석을 해주면 이런 거거든요.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하면 자, 우리가 어떤 x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x보다 큰 건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나요? 혹은 x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1, 뭐 x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나요? 맞아요? 자, 그럼 연속하는 홀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x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그 다음 뭐 x 플러스 4 혹은 반대로 가면 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연속하는 짝수는 x라고 두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뭐 이쪽으로 가면 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갈 건데 잘 봐. 여기서 보면 연속하는 홀수나 연속하는 짝수나 표현이 어때? 같아요? 그럼 홀수의 짝수예요? x가 홀수의 짝수예요?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풀고 나면 x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고등부에 가면 이 연속하는 홀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연속하는 짝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자, 짝수라는 건 뭐야? 이거는 그냥 오늘만 알려주는 거야? 안 써먹을 거야? 그냥 우리 x 사용해서 풀 건데 이렇게 풀 건데 그냥 알려주는 거야. 자, 짝수라는 건 뭐에 비해서? 2에 비해서. 그럼 우린 누구라고 둔다? 2x라고 둔다.
그 다음 수는 2x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게 사실 올바른 표현이에요. 뭐 2x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홀수는 어떻게 될까? 2x 마이너스 2x 짝수에서 1만큼 빼거나 짝수에서 1만큼 더하거나 그 다음 수는 2x 플러스 뭐 2x 마이너스. 이게 사실은 정확한 홀수 표현, 짝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x를 넣어도 무조건 짝수예요. 여기에는 어떤 x를 넣어도 무조건 홀수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어떤 홀수를 2x-1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면 이 친구에서 5배에서 15를 뺀 값을 처음 수 2x-1의 몇 배보다? 2배보다 작아진다. 그럼 얘는 10x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0 될 거고 4x 마이너스 2 될까요? 그럼 얘 하면 6x, 얘는 18 될 거고 x는 3.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다? 2라고 2다. 홀수 짝수는 정수니까. 홀수 짝수는 정수니까. 그럼 얘는 1, 2가 나오면 1 집어넣으면 얼마? 1. 2 집어넣으면 얼마? 3. x 값을 구하면 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가 사실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알려주기만 한 거고요. 얘를 써먹는다고 하면 정확하게 알고 써먹으면 되는데 못 써먹을 것 같으면 그냥 이 친구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냥 표현 방법만 알려준 거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은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필수 문제 2번 볼게요. 자, 필수 문제 2번 보면 h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근데 우리 h랑 밑변이랑 결국 뭐가 주어져 있어? 넓이. 자, 그럼 우리 넓이 구할 건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보다 35 이상이다. 됐나요? 네. 어려운 표현 있나요? 없죠? 자, 그럼 OH는 3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H는 7보다 크거나 같다가 그냥 이 문제에서 답이겠죠. 왜냐면 H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에는 단위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3번 볼게요. 자, 필수 문제 3번은 뭐를 미지수로도 카네이션의 개수를 x송이라고 듣겠죠. 활용해서 단위 잘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한 송이에 얼마? 2,400원. 자, 그럼 우리는 x송이를 2,400원씩 내고 결제할 건데, 맞아요? 포장비가 있는데 얼마? 4,000원이 추가되겠죠. 자, 4,000원이 추가되고 나면 얘가 전체 비용 얼마? 4만원 이하다. 자, 볼게요. 뭐 연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잘 봐. 여기서 얘가 나타내는 게 뭐야? 삼각형의 넓이 맞아. 삼각형의 넓이. 여기서 얘가 나타내는 게 뭐야? 삼각형의 맞아. 자, 여기에서 얘가 나타내는 게 뭐야? 전체 얘가 나타내는 거야? 전체. 그럼 우리는 좌변과 우변이 얘기하는 게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까지가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내가 식을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거속시 문제로 내가 식을 만든다고 하면 좌변이 거리에 대한 식이면 우변도 거리에 대한 식이어야 되고요. 좌변이 속도에 관한 식이면 우변도 속도에 관한 식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 필수 문제 4번으로 볼게요. 자, 필수 문제 4번. 여기에서는 뭐를 미지수로 잡아? 티셔츠의 개수를 x거리라고 두겠죠. 맞아요.
자, x벌이 됐을 때 한 벌이 얼마래? 자, 집 근처 옷가게에서는 얼마나? 10,000원씩 몇 장을 살 거야? X장을 사겠죠, 옷을. 맞아요? 자, 근데 쇼핑몰에서는 한 벌에 얼마래? 9,000원이에요. 자, 몇 장 살 거야? X장 살 거야. 근데 인터넷으로 사면 배송비가 얼마다? 2,500원 더 든다. 왕이야, 자변이나 우변이 얘기하는 게 뭐야? 노 전체 금액. 얘도 전체 금액? 전체 금액. 자, 근데 이 둘 중에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집 앞에서 산 거고 얘가 인터넷에서 산 건데 인터넷에서 산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금액이 더 작아라. 맞아요? 그래서 누구의 금액이 더 커라? 집의 금액이 더 커라. 이런 얘기죠. 뭐 나머지 연산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속시. 왜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공식은 하나만 알면 됩니다. 거리는 뭡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그럼 속력은 뭐다?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아요? 자, 그 다음 이 거속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 단위야. 그거는 활용해서 중요한 거야. 치윤아. 우리가 어떤 거를 미지수로 잡는 건 활용해서 중요한 거지 거속시 문제에서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 거리 속력 시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공식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위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미터로 나와 있는데 어떤 애는 킬로미터로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다 미터로 통일시키거나 킬로미터로 통일시키거나 시간이 나와 있거나 분이 나와 있으면 뭐 분으로 통일시키거나 시간으로 통일시키거나 그 작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거속시 문제는 틀딱같이 풀어줄 건데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두 가지 방법 다 책에 안 쓰여 있다. 내 풀이 안 쓰여 있다 라고 하면 책을 찢을 거예요. 네, 책을 찢을 거예요. 자, 필수 문제 5번 봅시다. 자, 사실 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워낙 문제 스타일이 조금 많아요. 많은데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많아. 근데 애들이 이 문제도 달라 보이고 저 문제도 달라 보이고 이 문제도 달라 보이는 이유가 어떤 주제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첫 번째는 이해하는 거. 자, 필수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얘를 보면 등산을 하는데 뭐 어떤 산이 존재한대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간대. 맞아? 시속 몇 킬로미터? 2km. 여러분들 이 단위 아십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 발음이 좀. 네.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내려온대. 그럼 내가 여기서 일로 갔다는 얘기는 다시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거지. 여기서 일로 갔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네. 같은 길로 와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다시 내려온대요, 맞아? 내려올 때는 시속 얼마요? 예, 3km. 자, 그랬더니 총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다? 3시간? 5시간이? 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는 아는 거. 단위. 시간. 자, 그럼 우리는 거리의 단위도 이제 뭘 쓴다? 킬로미터를 사용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국 구하라고 한 거는 이 거리가 얼만큼이 되는지 결국 해석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림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림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올라갈 때를 기준으로 데려올 거고요. 여기를 내려올 때를 기준으로 둘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직선을 어떻게 완성시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올라갈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 3km per hour. 아, 쏘리. 알아. 쏘리. 자, 내려올 때는 시속 3km per hour. 자,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나? x 킬로미터. 얘가 얼마나? x 킬로미터. 자, 그랬더니 우리는 총 걸렸던 시간이 얼마다? 자, 어떻게 써준 거냐면요. 거리는 내가 그린 수직선 위로 다 위쪽. 시간과 속력은 아래. 시간과 속력은 아래. 쓸 건데 왜 그렇게 썼냐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런 그림 본 적 있나요? 얘가 어떤 그림이냐면 잘 봐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예전에 라떼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줬거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내줬었는데 걔를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팀장님께서, 저기 비버쌤께서.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자, 결국 우리가 총 주어진 건 시간이죠. 그럼 우리는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 어떻게? 속력분의 거리. 오케이? 그럼 요만큼 시간이 얼마나? 2분의 x 시간. 오케이? 자, 속력분의 거리. 그럼 얘의 시간은 3분의 x 시간.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는 몇 시간? 5시간 이내. 오케이. 그 다음 뭐 다 6 곱하면 되겠죠? 6 곱하면 얼마입니까? 5x 30. 그럼 x는 6km 이내.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이건 쌤 스타일이에요.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표 만들어요. 거리, 속력, 시간. 이건 쌤 스타일이야. 너희가 뭐가 더 편한지 찾으면 돼. 자, 테마는 똑같아. 어차피 여기에서 테마는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고. 그 다음에 이 표를 그냥 다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 주어진 거. 속력은 올라갈 때 2km per hour. 맞아? 자, 내려올 때는 3km per hour. 맞아? 자, 그 다음에 거리를 우리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몇 킬로미터? x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얘죠.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2분의 xc.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야? 얘네를 더한 게 5시간 이내다. 이렇게 푸는 게 선생님 스타일. 자, 첫 번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테마를 나누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문제에서는 뭐 왕이가, 하민이가 이렇게 가는 걸 서로 나누는 것도 있고요.
뭐 같은 방향으로 가냐, 반대 방향으로 가냐, 이렇게 테마를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테마를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고요. 결국 내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는 1번처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해했죠? 거리는 다 위에, 시간 속력은 아래. 표현해서 이렇게. 선생님은 이거 보면서 되게 깔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표가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뭔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공식을 까먹었을 때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위에는 거리, 아래는 속력 시간. 오케이. 자, 이렇게 풀 겁니다. 그럼 필수 문제 6번도 가볼게요. 자, 얘도 테마를 먼저 나누는 게 먼저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는데? 자, 보면 집에서 어디까지? 네, 할머니 때까지 간다. 할머니 때까지 간다. 근데 가는데 처음에는 뭐를 타고 간대? 얘는 맨날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대? 자전거가 맨날 왜 거저가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걸어간대요. 자, 그럼 우리가 테마를 뭐로 나눴다? 자전거 타고 가는 거랑 걸어가는 걸로 테마를 나눴다가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예요. 오케이? 자, 그냥 이제는 표로 선생님 스타일이 있으니까 비버쌤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 비버쌤 스타일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표가 참 편해서. 자, 그럼 우린 자전거가 있고 걸어간 게 있죠. 그냥 다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 자전거의 속력 얼마? 자전거 속력? 자, 걸어가는 속력 얼마? 자, 근데 할머니 집까지가 총 몇 킬로라 그랬어? 8km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다? 시간. 아니야.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맞아? 네. 맞아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x 킬로미터다. 자, 그러면 하나 칠판 봐야지. 네. 걸어간 거리는 얼마다? 8 마이너스 x 킬로미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비어 있는 거 누구밖에? 시간밖에 없죠. 시간은 8분의 x 시간이 될 거고 얘는 4분의 8 마이너스 x 시간이 되겠죠. 맞아요? 네. 자, 근데 얘네 둘을 총 합쳤더니 어떻게? 1시간 30분 분수로 고치면 1과 2분의 1이죠. 맞아요? 맞아요? 30분은 60분의 30이니까 그럼 얘 얼마? 우리 대분수 안 쓸 거지? 2분의 3 얘만 이제 연산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간단해. 결국 정하고 나면 그 루트대로 그냥 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얘처럼 매번 속력이 주어지고 거리를 미지수로 잡고 푸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시간을 미지수로 잡을 때도 많아요. 보통 속력은 미지수로 잘 안 잡긴 하는데 가끔 어떤 문제는 속력을 미지수로 잡기도 해. 그래서 뭐를 미지수로 두는지 채워두시고 나와 있는 건 그냥 바로 써서 채워놓으시고 결국 뭐에 대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해결하든지 거리로 해결하든지 속력으로 해결하든지 그런 거니까 테마만 잘 나누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뭐 개념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